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생활북한 생활한국의 유아선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채소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채소 농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조금 당황했는데요. 북한에는 채소 농사라는 게 별로 없어요. 밭이나 논밭이 전부 다 주곡식, 예를 들면 쌀이나 옥수수 같은 주 음식물을 만드는 그런 밭이지 채소를 심는 밭이 적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배고파서 지금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채소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북한에는 채소 밭이 적습니다. 채소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협동농장에서 심는 채소밭이 있어요. 협동농장에는 남새 작업반이라고 해서 전문 채소만 심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봄에서 나는 양배추, 파, 가지, 오이, 토마토 등등등을 심어서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전국에 공급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왜나 수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고요. 농장원들조차도 배급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채소가 공급되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토밭을 만들어요. 보통 집 앞에 자그마한 밭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은 아주 좋은 집이고요. 잘 팔리는 집인데요. 크게는 작게는 5평에서 크게는 한 50평까지 뜰을 가진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뜰에다가 최소한의 채소를 심어 먹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봄에 나는 시금치, 부루, 여기서 부루라고 하면 상추인데요. 상추, 쑥갓, 파, 마늘, 배추 요 정도 이렇게 심어서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채소를 마련하곤 했었어요. 이것도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산나물을 캐고 달래를 캐고 쑥 뜯고 들판에 나가서 산에 나가서 부식물들을 많이 해결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채소 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정말 얘기할 소스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팁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채소 농사가 고추 농사하고 마늘 농사, 담아내기 농사예요. 조미료에 속합니다. 채소는 없어도 조미료만 있으면 그 어떤 음식을 맛있게 양념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토밭에다가 꼭 마늘을 심습니다. 담아내기, 고추는 토밭이 모자라서 지붕 위에다 심거든요. 지붕 위에 나무 틀판을 짜가지고 흙을 놓고 고추모를 심어요. 심어가지고 계속 물을 줍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아침 저녁으로 줘가지고 정말 탐스럽게 키우거든요. 보통 북한 사람들은 돼지 인분 아니면 돼지 똥을 썩혀서 많이 주는데요. 그거를 듬뿍듬뿍 줘요. 듬뿍듬뿍 주면 고추가 좀 퇴비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많이 줘가지고 정말 빨간 큰 고추를 수확해요. 그래서 고춧가루를 자체적으로 다 생산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늘인데요. 마늘도 꼭 양념장, 북한 사람들 양념장을 되게 자주 해 먹어요. 양념장에 꼭 드는 마늘을 심고, 그 다음에 담아내기라고 해서 여기서는 쪽파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많이 심어서 먹어요. 담아내기 쪽파라고 그래요? 우리 양파. 양파는 둥글파라고 해서 양파는 양파이고 쪽파는 북한에서 담아내기라고 해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씹는데 보통 여기는 그거를 장에 찍어 먹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열일 때 찍어서 먹는데 북한에는 그게 안 돼요. 그걸 탱탱 연글려서 1년 내내 먹어야 되니까 그거 뽑아 먹으면 엄마한테 맞거든요. 근데 그 쪽파가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맨날 저희 아빠가 밭에 나가서 두세 개씩 뽑아서 끼니 때마다 된장에 찍어 드시면 엄마는 뭐라고 잔소리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먹고 싶어도 눈치만 보고 아빠만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거든요. 여기 풋고추도 따먹으면 안 돼요. 풋고추는 빨갛게 익혀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야지 1년 내내 엄마가 양념장. 예, 부식물로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채소에 보탬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눈치 보고 예, 항상 농장밭을 지나가잖아요. 농장 고추밭을 지나가면 저희는 잽싸게 주머니에다가 두세 개 따서 넣어요. 넣고 집에 가져와서 풋고추를 찍어 먹곤 했어요. 네. 정말 채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야, 이거는 너무 배부른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에서는 예,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채소를 시장에 나가서 사 먹는데요. 예, 예. 농촌에서 대량으로 농장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그걸 다 시내로 장마당으로 팔러? 예, 빼돌려가지고 팔아서 거기에서 유통이 돼서 큰 시대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사 먹는다고 해요. 아이고. 예. 그것도 여름뿐이에요. 여름에만 그렇게 날 먹을 수 때만. 있는 거죠. 예, 겨울에는 북한에 채소라는 게 없어요. 싱싱한 채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뭐 남쪽 지방에서는 가끔가다 농장에서 큰 원실 하나씩 네, 비닐하우스, 재배한다고 맞아요. 예, 했는데 북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저희는 그랬어요. 겨울에는 원실이 있다 하면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키우기 위해서 먹지도 못하는 거 키운다고? 예, 그거를 겨울에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일 생일이 2월 16일이에요. 북한이 2월 16일은 한겨울이? 너무 추운 때인데 그때 그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온실을 만들어서 불을 정말 많이 떼가지고 온도 맞춰가지고 꽃을 피웠거든요. 그런 온실은 많이 봤어도 뭐 이민들에게 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온실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다는 얘기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남한에 내려와서 하루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싱싱하게 있어요. 예, 싱싱하게 있으니까 저는 되게 신기해요. 봄을 잊어버리고 여름을 잊어버리고 가을을 잊어버리고 맞아요. 겨울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계속 먹다 보니까 막 질릴 정도로 안 먹잖아요. 너 좀 채소 먹어라 막 이러고 떠밀어요, 맞아요. 예, 막 채소 먹어라 막 이러고 그리고 어디 나가면 밭이 다 채소밭이에요. 여기는 맞아. 되게 신기했어요. 저 아까운 밭에다 왜 채소를 심냐? 옥수수를 심어야지. 강내를 심어서 나다를 생산해서 끼니를 이어야 되는데 남조선 이민들은 왜 저 채소를 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흔하고 넘쳐나니까 그리고 여기 분들은 또 이제는 그 유기농이라고 해서 몸에 좋은 음식만 맞아요. 드시잖아요. 뭐 산딸기,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 약초들을 밭에다 많이 심으시고 그걸 즐겨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세상이 좋긴 좋구나라고 생각했고요. 여기서 뭐 수산 같은 거는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시장에 나가면 막 싼 거는 막 1,000원에 한 뿌리스에서 우유에 갈아 먹으면 정말 건강에 너무 좋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북한에 계시는 저희 친척분들, 형제분들 너무 마음이 아픈데 좀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통일되면 저는 북한에 가서 정말 모든 밭들에 채소를 가득 심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배불리 지금처럼 먹을 수 있게끔 예, 그런 상상을 해보곤 하거든요. 예,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